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래서 일단 이런 그 문제집풀이 강의가 보면 민법 총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풀어져 있고 동성성어라는 게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다 돼 있고 이제 물권법도 보통 이제 홀수 채권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것을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강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료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암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푸는 것 중에서 다음 주에 한 20개 정도 이렇게 아침에 와서 잠깐 이 부분에서만 똑같이요. 테스트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문제집 있죠? 우리 문제집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을 다 거의 뭐 불필요한 지문 한 5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몇 번을 한번 보시냐면은 앞에는 별로 그러는데요. 뒤에 여러분요 3페이지 한번 봐봐요. 3페이지 보면 65번 한번 봐봐요. 65번 3페이지 65번 봤어요? 거기 보면은 이거 우리 문제집 있죠? 우리 오지선의 문제집 있죠? 국권과 그걸 그대로 그냥 제가 정리를 다 한 거예요. 하나하나. 문제 보면 순서대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한 거예요. 103조 위반되는 거 거기 돼 있죠? 거기 바로 밑에 보면 65번 보면은 몇 개 쭉 나왔죠. 2018년 세무사, 2013 감정평가서 순서대로 쭉 정리해놨죠. 그 다음에 기억하고 니은은 거의 똑같은 말인데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68번 보세요. 68번도 이런 말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무조건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문은 우리가 많이 나온 지문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시험이라는 것은 이해도 중요하지만 이해는 지금까지 전까지 이해인 것이고 문제풀이 할 때는 이해란 건 필요 없어요. 지금부터 뭐가 중요해요? 무조건 드립다 그냥 무대포 정신 암기해요. 알겠죠? 그래 그 암기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로 알고 이 지문은 중요하다 이걸 알고 암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문제집을 어떻게 할까?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지문을 다 풀면은 나와 있는 문제집을 모두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이걸 봤는데 왜냐면 있는 거 그대로 정리를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한 이틀 걸렸는데 이거밖에 못해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을 또 어떻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끝나면 오후에는 이것을 할 거예요. 빈출 지문지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 기출 문제에서 10년치 나온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10년치 국가고시에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양이 거의 이걸 다 공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한번 보나 그랬지만 이것은 거의 볼 게 없어요. 공중에서 하는 것은. 왜냐하면 공중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독특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독특한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민법 같은 경우는 국가고시에 나와 있는 문제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이제 부동산에 좀 특화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관한 그 문제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몇 개가 특이한 것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국가고시에 나와 있는 문제의 지문을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당연히 거의 대부분 95%는 맞아야지. 이걸 보고 이걸 봤는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보인다. 그것은 따로 국밥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를 하면서 그냥 글씨를 쭉 썼더니요. 눈이 안 띄어가지고 너무 지루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다시 하죠. 까맣게 좀 키워드를 좀 잡아놨죠? 그래서 까맣게 다시 잡아놨으니까 보면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특강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동영상 듣는 회원들한테는 민법 총칙은 제공이 되는데 물권하고 채권하고 이것은 특강이니까 제공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것은요 빈출지문 이것은 오후에 특강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죠 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은 다 있어요. 오지선당으로 보는 문제 형식으로 보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도 모의고사 보고 많이 봤잖아요. 지금부터는 뭐냐면 메모리, 암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암기 형식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요 휴가 기간이 8월 첫째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학원이 다 그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기간 안에 또 이철희 선생님이 또 월요일 날은 또 휴가가 없이 또 보강이 안 돼가지고 강의 한 주 한다고 해서 화요일부터 아마
휴가 기간일 건데 아마 화요일 날 하루 제가 더 와서 강의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으로 가서 강의하면 진도가 빨리 못 나가요. 알았죠? 그래서 진도가 빨리 못 나가기 때문에 보강을 하루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2차 과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시법하고요. 그래서 중개사법을 특강을 먼저 7월달에 한번 할까 생각 중이에요. 특히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게 중개사법이기 때문에요.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미리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2차는 사실 중개사법이 안 되면은 뭐 그거는 합격을 못 하죠. 그래서 일단 중개사법을요 기본적으로 80은 맞아야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세법 선생 같은 경우는 워낙 잘 하시니까 세법이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세법 같은 거 거의 안 돼요. 세법이 워낙 하니까 여러분들 아마 적어도 16문제 중에서 10개에서 12개는 맞지 않을까. 그럼 그 세법이 그 정도 맞으면 정말 많이 맞은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적법에서 12문제 중에서 10문제. 그럼 벌써 거기에서 22개 어쩌면요. 지적법하고 세법 중에서 여러분요. 60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시법에서 12문제 중에서 몇 문제 맞으면 상당한 점수를 세이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 점수가 어느 정도 맞아주면 공법 점수가 45점 이상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적어도 중개사법이 75점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에 대한 그 의존도를 훨씬 더 줄일 수 있고 마음을 좀 편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공법을 국회법하고 건축법하고 그 다음에 주택법만 집중적으로 파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 포기하고. 알겠죠? 어차피 이러면 도정법은요. 선생님들 얘기해. 도정법은 자기들도 못 푼다고. 알겠죠? 그래서 그 못 푸는 문제를 자꾸 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회법, 주택법, 건축법을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적어도 반은 맞는다. 이 정도만. 알겠죠? 나머지 다 포기하고. 그렇게 해도, 그리고 나머지 다 포기한 게 아니죠. 그날 또 찍신이 임하시기 때문에요. 또 이렇게 찍고 그러면 또 몇 개 맞고.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개사법을 무조건 맞아야 된다. 무슨 얘기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요,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의 요건이라고 여러분 지금 되어 있죠? 법률 요건. 자, 1번. 여기 앞에 있죠? 이 앞에 부분이 있어. 앞에 부분 막 권리 변동, 그 다음에 법률 사실, 막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정리를 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난삽해.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정리를 해가지고 야간만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번 주에요. 근데 풀다가 지쳤어. 왜냐면 이게 아닌데 거기에서는 중요한 게 비교 문제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 알려줘야 되는데요. 풀어 놓으니까 전혀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것이에요. 자, 1번. 우리 이제 법률행위의 요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률행위 요건을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먼저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죠. 성립 요건은 일반적 성립 요건하고 특별 성립 요건이 있죠. 이 특히 특별 성립 요건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식행위요. 그러니까 특별 성립 요건은 뭐가 있다? 혼인에서 뭐가 있어요? 신고가 있고 법인에서 뭐가 있다? 정관을 작성하고 등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갖췄을 때 우리는 법률행위가 성립했다고 갖추지 않았을 때 불성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립하죠. 성립했을 때 이제 뭘 보냐? 효력 요건을 보죠. 효력 요건도 일반적 효력 요건이 있고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를 다 가져왔어요. 알겠죠?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에서 뭐가 있다? 당사자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의사 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특별은요, 먼저 여기서 시험 요즘 최근에 잘 나오죠. 대리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주무관청이 허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을 것, 조건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하고 법정 대리에 뭐가 있을 것, 동의가 있을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췄을 때 우리는 것을 유효라고 하고 갖추지 못했을 때 뭐라고 한다? 무효 또는 뭐라고 한다? 취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은 효력에 따라서 유효하고 무효하고 취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서 단독과 계약과 합동행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본단 말이죠. 자, 1번 대리권의 존재, 그 다음에 조건의 성취, 그 다음에 적법성, 그 다음에 관할관청의 허가. 이것은 뭐다?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첫 번째 저 끝에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요 써요. 그래서 등기 시 제출 서류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뭐라 한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등기할 때 제출하는 서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교환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 그 다음에 계약은 법률 행위예요. 불법 행위하고 부당 이득은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에서 계약이죠. 계약. 이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걸 지금 뭘 묻냐? 이걸 묻는 거죠. 자,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계약을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요건. 이 법률 요건은 뭐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죠. 또 하나는 뭐가 있죠? 법률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법률의 규정. 이 법률의 규정은 불법 행위하고 부당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법률 행위는 또 뭐가 있어요? 단독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계약하고 합동 행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여기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이걸 효과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지금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 법률 요건이 아닌 것, 즉 원인이 아닌 것, 이 말이죠. 원인이 아닌 것, 뭘 묻는다? 결과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법률 효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묻는다? 여기요, 불법 행위하고 부당이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법률 요건이고, 매매계약, 교환계약은요, 그것은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봐봐요. 자, 2번요. 여기 교환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환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도 뭐다? 계약이요.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올 수 있냐? 매매, 교환, 이렇게만 나올 수 있어. 그래도 이것은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이것도 뭐다?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다? 등기 청구권이죠. 청구권 동그라미,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 알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뭐다? 등기 청구권으로서 뭐다? 법률 효과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3번은 맨 끝에 한번 봐봐.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그렇죠. 법률 행위. 줄거 봐. 법률 행위. 이게 이제 여러분요, 법률 행위를 뭘 묻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이런 법률 행위를 뭘 묻는 거예요?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그 말은 법률의 규정이 아닌 것은 이것을 묻는 것이죠. 뭘 묻는 걸 알아야죠. 이런 아까 첩계약은요, 첩계약은 무효인 법률행위예요. 무효. 첩계약은 103조 위반으로 무효죠. 그 다음에 바로 옆에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단 줄고요,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 승인은 뭐죠? 관념의 통지, 관통상이죠.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채권양도의 통지, 통지도 관통상이죠. 여러분 대리권 수여까지 한 박스에, 대리권 수여.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의사표시예요. 의사표시. 그런데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표시를 뭐란다? 그것을 통지라고 얘기해. 통지. 표시를 뭐란다? 통지. 다른 말로 뭐란다?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념의 통지.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대방의 최고죠. 최고를 뭐란다?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 그래서 의체거 관통상. 기억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의체거 관통상. 이걸 뭐라고 그래? 준 법률 행위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법률 행위는 뭐다? 첩계약인 거예요. 원래 첩계약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나쁜 거라 생각하면 안 돼. 첩계약은 무효인,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는 무효인 법률행위라고. 첩계약은 무효인 법률행위. 아시겠죠? 첩계약은.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은 여러분요, 뭐냐면 문제를 봐봐.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특별, 여기 봐봐, 여기. 문제를 보라고. 여기서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것이냐? 여기 특별, 이게 아닌 것을 찾아라, 이 말이죠. 그걸 뭘 묻는다? 일반적인 것을 묻는 거죠. 일반적인 뭐죠? 당사자는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다양성이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이걸 지금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묻는 것은 뭘 묻는지를 알고 지금 봐야 되겠죠. 꼭 이게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정 대리인의 동의,
대리권의 존재, 기한의 도래, 주무관청의 허가. 그 다음에 이것은 특별히죠. 의사능력은 뭐예요? 여기 봐봐.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을 것. 따라서 의사능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걸 묻는 것이죠. 알겠죠? 뭘 묻는지를 알고 보라 이 말이죠. 자, 5번은요. 유언하고 법인 설립, 혼인, 어음이라고 되어 있죠. 유언에다가 써 5가지 방식. 법인 설립할 때마다 정관 작성이죠. 정관 작성. 혼인에는 뭐라 해? 신고. 어음은 뭐를 해? 요식성이죠. 요식성. 이 4가지를 뭐란다? 요식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대리권 수여. 그러면 대리권 수여 박세. 이 대리권 수여 행위를 박세. 대리권 수여 행위는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어. 첫 번째, 불요식행위. 불요식행위. 3가지 암기해야 돼. 두 번째, 의사표시. 의사표시. 3번째, 비출연행위. 이렇게 3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 불요식, 의사표시, 비출연행위. 알겠죠? 암기해. 자, 그 다음에 확정성이죠. 자,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 목적이 확정되어야 된다. OX, X죠. 우리가요, 법률행위가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법률행위가 성립이 아니고 법률행위가 뭐요?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법률행위가 앞에 써봐. 유효하게 이렇게.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 당시 그러면 틀려.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언제까지? 이행기까지. 알겠죠? 법률행위 당시 계속 6번 틀렸어. X에 6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목적은 기억. 법률행위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맞는 것은 오하지 마. 틀린 것만 X하면 되니까. 니은 법률행위의 목적은 이미 확정되어 있거나 어떻게 해야 돼? 장차 확정될 수 있어야. 장차.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법률행위 시 확정이 아니죠. 장차 확정되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똑같은 말인데 법률행위 시가 아니고. 알겠죠? 착하게 해놨죠. 자, 7번 봐봐.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기록. 봐봐, 여기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죠. 그런데 이 넷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효가 돼. 하나라도 없으면. 그러니까 사회적 타당성이 결여서 무효. 그런데 뭐라고 나왔다? 바로 밑에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았다.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았다. 필요 없어. 그래도 무효가 돼. 그래서 여러분 봐봐. 뭐죠? 구합선 계속 얘기하더만. 토요일날 보니까 확가적사 이렇게 하더만. 알겠죠? 그게 뭐요?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뭐가 없으면, 타당성이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여러분요, 유효이다 틀렸어. 7번 X 이렇게. 7번 X 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봐봐. 내가 지금 이렇게 쭉 하는데 이걸 다 보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건 옆에다가요, 별표를 한다는 거 해가지고 모르는 것만 암기하면 되죠. 그러면 볼 것이 얼마 없죠. 그런데 그걸 표시 않고 처음부터 보면 나중에 혼자 보려면 시간만 많이 걸려. 알겠죠? 이거 오늘 보는 건 하루에 다 봐야 된단 말이죠. 잠깐. 알겠죠? 보려면 모르는 것만 암기하면 되죠. 아는 것을 계속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목적이 가능성이요. 이런 가능성은 뭐예요? 봐봐. 그 가능성에다 가능성 어떻게 한다? 사회통념. 사회통념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가능과 불능으로 나누어지고. 그러면 불능은 또 어떻게 한다? 불능은요, 성립 당시죠.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 후발적, 원시적을 뭐라 한다? 이미 멸실, 이미 수용 이 말이죠. 후발적은요, 체계로 이 말이죠. 체계로 이거고, 원시적은요, 원칙적으로 원시적, 그 다음에 객관적 무슨 불능? 전부 불능일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후발적은요, 일단 뭐다? 유효. 이게 큰 차이야. 일단 큰 차이.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나와. 무효냐, 유효냐 이것만 가지고 나와. 그런데 나중에 이제 채권법하고 같이 연결되면 채무 불이행이냐, 위험 부담이냐 이것도 같이 연결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이제 보시면, 한번 봐봐요. 자, 8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제3자 명의로 가등기 줄거. 우리가 이러면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행불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봐봐. 왜 안 되는가 봐. 우리가 지금 가등기가 있으면 여기 1번 뭐죠?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 지금 2번 누구죠? 2번 을한테 지금 뭐랬죠? 가등기죠. 가등기. 여기 3번요. 병한테 이렇게 등기하죠. 병한테. 자, 1번요. 갑에서요. 2번 가등기가 돼 있죠? 3번 병이죠. 우리가 가등기가 돼 있어도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 말의 특징 뭐라고 그랬어? 갑은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 병은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갑과의 계약을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해제할 수 없다. 왜? 등기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갑은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은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갑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이행불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언제나 본등기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이 된다. OX, X, 이행불능에다 써 X라고 딱 해. X. 알겠죠? 자, 9번.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목적물의 소유자가 제3자다. 목적물의 소유자가 제3자다. 우리가 임대차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행불능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10번. 채무자의 계약상 채무가 이행불능이죠. 뭐 없이? 채고 없이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옆에다 써서 이행거절. 이행불능, 이행거절. 또 하나 써. 정기행위, 정기행위. 그 다음에 또 써. 약정해제권. 한꺼번에 그때 담게. 그래서 이행불능, 이행거절, 정기행위, 약정해제권, 사정변경, 사정변경의 원칙. 이 5가지가 뭐다? 채고 없이 해제하는 거예요. 채고 없이 해제. 이렇게. 자, 11번. 법률행위의 목적이 물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도 사회통념 줄고, 사회통념, 그 다음에 옆에 동그라미에 불능, 사회통념으로 불능이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 맞는 말이죠. 여기 봐봐. 우리가 어떻게 한다? 사회통념으로 따진다. 가능과 불능은 물리적으로 아니고. 자, 12번.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어.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건 성립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성립했다. 그럼 이거 원시적이다, 후발적? 이걸 알아야 돼.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 말이 후발적이다. 이 말이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으니까.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맨 끝에 무효가 된다, 틀렸다 이 말이죠. 봐봐. 이러면요, 이런 봐봐. 우리가 성립 당시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원시적,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는 후발적이죠. 그럼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 이행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성립 당시에는 체결할 때는 가능했는데 이행기 전에 불능이다. 이행기 전 그 말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여기를 얘기해. 여기 어딘가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이 말이 후발적이단 말이 이 말이. 전이란 말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원시적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후발적이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이렇게. 자, 13번.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죠. 이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으로 간다? 원시적. 원시적. 써. 거기다가 원시적 이미 멸실 이 말이죠. 그 말이 있으면 원시적이죠. 이미 멸실 이렇게. 그게 바로 뭐죠? 14번이죠. 이미 멸실. 그것을 맨 끝에 무효이다. 15번은요. 수용당한 자로부터 그럼 매매가 있기 전에 이미 이 토지가 뭐가 됐어? 이미 수용됐다 이 말이지. 이게 이 말이 뭐냐? 수용당한 자로부터 이 말이 이미 수용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뭐다? 원시적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16번 봐봐요. 16번 주택의 매매가 있어 계약 체결 전날. 그건 뭐야?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전날에 멸실됐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다? 이미 멸실.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적 이미 멸실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봐봐. 그 원시적 불능에다 써. 옆에다가 옆줄 긋고 무효인 경우 똑같은 말이야. 아니 제목 원시적 불능이라고 돼 있죠? 제법 부탁인데 아무렇게나 들이대지 말고 김은국이에요. 김은국 알겠죠? 원시적 불능 옆에다가 뭐라고 그랬어? 오케이. 무효인 경우 이렇게. 또 써. 똑같은 말이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똑같아. 원시적 불능 그 다음보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해당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무효인 것은 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몇 가지, 네 가지 있죠? 이 네 가지를 주면서 무효인 것을 찾으시오. 계약체계상의 과실책임을 찾으시오. 원시적 불능을 찾으시오. 똑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자, 후발적 보세요. 17. 법률행위의 목적 실현이 후발적으로 불가능 줄고 후발적으로 이퀄 계약 체결 후죠. 체결 후 불가능 것을 이행불능이라고 그래. 이것을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원칙은 유효인데 채무 불행의 문제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말은 뭐다? 유효. 그래서 여러분 후발적 불능이다 써 옆줄을 긋고 유효인 것은 제목에다가 유효인 것은 찾을 때 똑같은 말이단 말이죠. 그 다음에 17번은 18번은요. 대상청구권, 위험부담, 전보배상. 전보는 우리 봐봐. 이런 봐. 여기. 자, 전보를 지금부터 설명해. 여기 지금 뭐야? 이거 1억짜리 집이에요. 1억짜리 집을 내가 인도하기로 했는데 부부싸움에서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내가 1억짜리 건물을 주기로 했는데 불타버렸죠. 그럼 줄 수가 없죠. 그럼 뭐를 해야 돼? 손해배상을 해야지. 손해배상을 얼마 해야 돼? 얼마? 1억짜리 주기로 했으니까 1억을 해야죠. 전적으로 보상해준다. 그걸 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뭐다? 전보배상 청구권 이퀄 손해배상 청구권 이 말이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해제. 이런 봐봐 여기요.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한번 얘기했는데 후발적이죠? 후발적은요 여기서 채무자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채권자가 잘못했다. 그 다음에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잘못했죠? 이걸 우리 뭐란다? 채무 불이행이다. 채권자가 잘못했다 뭐란다? 위험부담이다. 쌍방이 잘못했다 뭐다? 위험부담이다. 쌍방이 잘못해서 여기서 뭐 나온다? 대상청구권이 나온다. 대상청구권.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에서는 계약에 뭐란다? 해제를 하고 원상 회복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것이 다 후발적과 관계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서 후발적과 관계가 없는 거 해제. 여기 손해배상 전보배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대상청구권, 위험부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게 뭐밖에 없어? 원시적은 뭐 하나밖에 없어? 원시적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항상 고등이 정답 아니에요. 알겠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정답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번 공영계약을 뭘 했어? 체결했는데 공연하기 전에 사람이 사망했어. 그러면 공연을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는 있어도 일단 계약은 성립은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 19번 틀렸죠. 19번. 자, 20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어. 뭐라고?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 계약 체결 후잖아요. 계약 체결 후. 알겠죠? 키워드를 알란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이 뭐죠? 경매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다. 그러든지 말든지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날아갔죠.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경매됐죠. 원시적 후발적이다. 자, 21번 가압류된 건물 똑같아. 저당권이 설정된 가압류라. 그거 속지 말라고. 알겠죠? 뭐가 중요해? 매매 계약을 체결. 그러니까 가압류니까 압류에 의해서 강제 경매가 됐겠죠. 그래가지고 건물이 날아갔겠죠. 그래도 원시적이다 후발적이다? 후발적이다. 21번 틀렸죠. 2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제3자가 방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위험부담의 문제이죠. 위험부담. 그래서 이것은 원시적 후발적 후발적이죠. 그래서 21번도 틀렸죠. 22번도 틀렸죠. 아니 20번도 틀렸죠. 다 뭐다? 다 후발적이 나가지 원시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기 봐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 계약 체결한 후. 그러니까 여러분 20번하고 21번에 조심해야 될 것은 저당권이 있다 가압류 있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계약 체결이 중요하다고. 알겠죠? 23번 매매계약 뭐라고? 체결 후네. 체결 후 매수인이 누구다? 매수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채권자다.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그럼 이런 봐봐요.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요. 채무자인 매도인은요. 등기를 해줄래야 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도인은 의무를 면하면서
매수인인 채권자한테 대금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한다,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자, 그럼 23번은요, 매도인의 소유가 아닌 토지죠. 그럼 우리죠, 타인 소유물이죠.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는요, 569조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무효이다, 틀렸죠. 24번 X. 25번은요, 매매 목적물인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줄고 다소부족이죠. 다소부족. 그러면 이걸 뭐란다? 우리는 무슨 책임이라고 그래?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죠. 뭐라고 한다? 담보 책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유효 쓰고 유효 엽술 긋고 감액 점 찍고 해제 점 찍고 손해배상. 알겠죠?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26권 계약 체결 후죠. 후 제3자 방화 줄고 체결 후 제3자 방화는 중요하잖아. 왜? 유효 무효를 묻고 있으니까 지금. 체결 후 유효다 무효다? 유효. 알겠죠? 25, 26 틀렸어. 27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죠. 매도인이 그려놓고 나서 제3자한테 증여했어. 이걸 뭐란다? 이중양도라고 얘기해. 이중양도. 그래도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야. 계약 자체는 유효야. 갑하고 병하고 증여계약이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가 되지만 갑하고 을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가 된다고. 유효.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19번부터 27번까지 다 틀린 것이에요. 이러면 여기 봐봐. 여기 있는 지문은 우리 문제집 있죠? 문제집에 있는 지문을 각색하지 않고 그냥 출제했던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갖다 따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적법성. 조합 줄고 조합을 뭐란다? 본인이라고 그래. 조합장을 뭐란다? 대리인이라고 그래. 조합의 조합장이 상대방, 을과 상대방이요. 상대방과 짜고 상대방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이익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효력이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알겠죠? 그래서 종합소유 A 토지에 대해서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뭐죠? 대리인이 대표권 즉 대리권을 남용을 했죠. 그 남용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죠.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이 말이죠. 28번 X. 29 여러분 봐봐. 우리가 강행법규하고 임의법규는 뭐예요? 임의법규는 좋은데요. 왜? 두 사람 간에 합의로 하니까요.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임의법규는요. 힘이 가만 나면 너희 둘이 알았어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 유리해요? 약한 사람이 유리해요? 힘센 사람이 유리하죠. 그래서 임의법규는 힘센 사람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원칙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요. 힘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면 무슨 규정을 해야 돼요? 강행 규정을 해야지. 법에서 A는 B라고 딱 해서 그냥 다시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세도 A는 C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를 한다? 자, 지금 우리는 임의법규가 강행법규화 되어 간다 이 말이죠. 임의법규가 강행법규로 자꾸 옮겨가. 자꾸.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29번은 X죠. 반대로 되어 있죠. 우리가 여러분 강행법규는 두 가지로 되어 있죠. 효력 규정하고 무슨 규정하고 단속 규정하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단속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그래서 효력 규정은 무효, 단속 규정은 유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둘 다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틀려. 효력 규정 위반에다가 무효라고 써. 단속 규정 위반에다가 유효라고 써. 그럼 지금 했어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판례가 강행규정 얘기할 때 그 강행규정은 뭐를 얘기한다? 그것은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 효력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죠, 이제. 강행규정 쭉 보면 지금 더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양이 좀 많죠? 자, 보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전부 다예요. 자, 31번 봐봐. 강행법규 위반. 유효다, 무효다? 무효. 온 동네 사람 다 알아. 알겠죠? 자, 2번. 강행법규는 선량화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줄고, 아니, 이해했어. 관계 있는 동그라미 있는, 거기다 써. 없는 규정. 관계 없는. 선량화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의 규정. 있는 규정은 무슨 규정? 강행 규정. 그래서 봐봐. 시험에 이런 말을 써. 이런 말. 내 말 보라고. 여기 보라고. 뭐 시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요, 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런데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은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자, 33번. 33번 좋은 말이야. 34번. 신의칙에 반하는 거. 신의칙 줄거. 그 다음에 또 써요. 거기다가 능력에 관한 규정. 능력. 그러면 신의칙과 능력에 관한 규정을 뭐라고 한다?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해.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있는 경우에 하나요? 거기 줄거.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의 주장, 거기 줄 것이고 X. 아니야. 당사자 주장이 아니고 법관이 직권조사해. 법관이 직권조사. 왜요? 강행 규정이니까. 알겠죠? 법관이 직권조사. 신의칙과 능력에 관한 규정은 법관이 직권조사. 이렇게. 자, 35번. 강행법규 위반의 무효죠. 무효 동그라미 절대적 무효라고 얘기해.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써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 옆 밑에 써 대항할 수 있다. 대항. 또 써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써 보호 X. 그래서 보호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36권. 강행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 동그라미 추인 X. 추인할 수 없어. 강행 규정 위반 줄고 추인 안 돼. 그건 추인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37번.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 거기까지 강행 규정 위반한 자 가로 묶고 무효죠. 스스로 무효를 주장 허용된다 안 된다. 허용된다. 없다 틀렸어. 허용된다. 없다 틀렸어. 알겠죠? 36, 37 틀렸어. 알겠죠? 왜요? 그 강행 규정 위반은 뭐죠? 무효죠? 누구든지 주장. 누구든지. 알겠죠? 자, 38번은요. 이건 봐봐. 이것은 여기 우리가 이러면 혹시 103조 위반하고 104조 봐봐.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103조 위반 첫 계약이죠? 103조는요. 갑은 을한테 준 아파트 반환 청구 못하고 을은 갑한테 준 자동차 반환 청구 못해. 103조 위반하면 둘 다 청구를 못해. 자, 두 번째 104조 위반. 104조 위반은 이 사람을 피해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을을 뭐란다? 폭리자라고 얘기해. 폭리자. 그러면 된다. 갑은요 을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폭리자는 피해자한테 반환을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면은 원칙은 불법 원인 급여니까 반환 청구 못해. 그런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일 때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원칙은 청구를 못해. 피해자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양당사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도 틀리고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도 틀리는 거예요. 언제나 들어가면 안 돼. 원칙은 반환 청구할 수 없지만 104조의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38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자는 언제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더 틀려 이놈은. 알겠죠? 할 수 없다가 그러면은 좀 더 맞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만 알겠죠? 그래서 있다 없다 다 틀려. 언제나가 틀리다고. 언제나 말이 들어가면 있다도 틀리고 없다도 틀리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뭐다? 104조의 경우는 104조 폭리자는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지만 피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38번 틀려. 39 법률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언제나 불법원인 급여이다. 언제나가 틀려. 방금 얘기했죠. 불법원인 급여 줄거봐. 반환 청구 X. 반환 청구 X를 불법원인 급여라고 얘기해.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104조의 경우 피해자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똑같은 말이라니까 이게 지금.
알겠죠? 그래서 언제나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니까. 38, 39가 똑같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40번 보면 40번은 공익법인 줄고 첫 번째 끝에 공익법인. 공익법으로 뭐라냐. 거기서 써 학교법인. 공익법인 밑에다가 써 학교법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 예설 효력 규정이다. 맞는 말이죠? 명의상은 무효죠? 이것도 효력 규정이죠. 무효니까 효력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면 유효일 거 아니에요. 무허가 호텔의 숙박. 무허가 호텔. 우리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할 수만 다 된단 말이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작년 재학년에 났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이 무허가 숙박계약,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숙박계약 이게 났단 말이죠. 우리가 똑같은 말이죠. 자, 갑과 아들인을 갑하고 아들하고 필요 없다고. 뭐가 있으면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무조건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왜? 유효니까 무효니까 무효니까 효력 규정. 이렇게. 자, 44번 허가를 여러분 부동산 거래 신고 등하는 법률상 일정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가 뭐냐?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그래서 허가를 요하는 것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다 우리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21회가 우리 시험이죠. 자, 45는요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박자금은 갚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도박자금에 대해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대물 변제 계약 이런 거 우리가 좀 이따 뒤에서 103조에서 도박자금을 볼 거예요. 근데 여기 봐봐. 도박자금 볼 건데 지금부터 한꺼번에 정리해버려. 그냥 도박자금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도박자금 변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반환 청구 돼 안 돼? 반환 청구 안 돼. 도박자금. 자, 두 번째 대물 변제. 도박자금 변제하기 위해서 대물 변제 예약.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예약을 했어. 예약이나 또는요 토지 양도 계약.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해. 유효이다 무효이다. 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 다음에 도박자금 변제 목적으로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등기 뭐 할 수 있어? 말소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했어. 이전 등기 말소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도박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뭘 한다?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한다. 대리권 수여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고. 수여해서 제3자는 누구일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의일 때. 그래서 도박 채권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건 유효. 제3자가 선의일 때 소유권 취득해. 이거 딱 암기하란 말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말 이해됐어요? 다시 도박채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기로 예약했어. 도박채무를. 돼 안 돼? 안 돼. 토지를 양도하기로 계약만 했어.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장을 설정했어. 말소 청구해. 소유권 이전 등기 이미 등기가 돼 있어. 말소 청구 못해. 이거 하나만. 알겠죠? 대리권을 수여해. 내가요 돈을 갚지 않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너가 내 집 팔아가지고 너 돈 가져가. 대리권을 줬단 말이죠. 대리권 수여는 유효. 그 대리권 수여를 받은 도박 채권자가 그 도박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한테 처분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3자는 누굴 때? 선의일 때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도박 채권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본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물변제 계약은 무효. 15번 틀려. 자, 16번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죠. 그럼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하죠. 그러면 무효.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하죠. 그것을 탈법행위라고 얘기해. 무슨 행위다? 탈법행위. 타인 을의 명의를 빌려 출거. 타인 을의 명의를 빌려 했죠. 그것을 탈법행위라고 얘기를 해. 유효 무효. 16번 46번 틀려. 47 근점 소유자 시 당사자 사이의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죠. 초과해서 고율의 이자 약정 무효.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니까 뭐 한다? 초과 부분의 이자 약정 줄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어 나중에. 알겠죠? 그러니까 초과해서 받아가도 아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자, 기억 봐봐. 기억. 이건 47번은 한 문제죠. 그런데 47번하고 47번 기억하고 니은 어떻게 돼요? 이 한 문제를 두 개로 나눠놨어.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뭐다? 첫 번째, 한도를 초과하여 현재의 고율이다. 그럼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틀려. 무슨 규정이다? 초과는 효력 규정으로 무효. 단속 규정이 틀렸다고. 그 다음에 니은은 최고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맞아. 알겠죠? 48.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자와 영업상 관계는 윤락행위를 한 자 사이에 선불금. 여기서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옆줄 구억 써. 반환 청구 X.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49번. 의료기기 제조회사 출고.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 이것을 뭐란다? 의료기기 제조회사 써요. 의료법 위반이에요. 의료법 위반.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여러분 무슨 말 하면 안 되냐? 의사는 의사가 아닌 사람하고 병원을 설립할 수 없어요. 이런 편법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사무장 병원, 수간호소 병원 이런 말이 나오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법인이라고, 의료재단, 의료법인이라는 게 나와.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전국에 여러분 그 성형외과는 뭐가 있죠? 성형외과, 혹시 안 봤어요? 그 다음에 남성들 비뇨기과 한의원도 뭐가 있는데, 한의원도 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병원을 설립하고 싶어. 그런데 자기는 의사가 아니야. 자기는 건물이 있어. 페이닥터 해가지고 의사를 채용했어요. 자기도 병원 한번 해보고 싶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때 이제 법인 같은 그런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하는 데하고 조인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법인에서 어떻게 돼요? 누구를 다 보내줘요? 의사 다 보내주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뭐하고 똑같아. 중개업자들 보면은요, 자기는 자격증만 있고 한 사람은 뭐가 있어? 돈이 있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알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가자마자요 별 말도 묻지 않고 그냥 무조건 저 청진기 하면 두 번 되더니요, 나가라고 해서 나왔더니요 의사가 끌고 들어가죠. 엉덩이 깔아가죠. 그래서 바로 그냥 주사기 찔리죠. 그거 뭐예요? 그거 페이닥터죠. 왜요? 그 사람들은 뭘 가지고 먹어요? 자기가 진료하고 판매한 거 액수에 또 얼마나 또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드립다 배 뒤에 뒤집어 엎고 엉덩이 내리고 그냥 주사 찔린다. 아, 페이닥터구나. 절대 거기 가면 안 돼. 알겠죠? 설명을 좀 찬세히 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당구를 잡아야 되잖아. 고객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성실성의껏 하죠. 이 사람 왜? 이 사람은 또 내 고객에 대해서 내가 평생 이 자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페이닥터는 그게 중요하지 않죠. 뭐가 중요해? 돈만 받으면 되죠. 그래 어떻게 한다? 무조건 바지 내려라. 페이닥터야. 알겠죠? 잘 봐. 그걸 얘기해. 내 말은 의료법 위반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에 살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50번 봐. 똑같아. 변호사 아닌 자 안 된다니까.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법 위반. 그러니까 앞에가 딱 중요해. 변호사 아닌 자. 그래서 103조에 해당한다. 49번 틀렸어. 49번 단속 규정 아니에요. 효력 규정. 50번은 변호사 아닌 자 103조 위반이죠. 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무효. 문제가 시험에 좀 많이 나왔죠? 변호사법 위반. 51번요. 초과 중개 수수료죠. 초과 중개 수수료. 그래서 우리요,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 초과 동그라미 반환 청구. 그래서 시험에 50번도 똑같죠? 50번 여기서 무효예요. 50번 틀렸어. 초과 부분 무효. 52번 초과하는 중개 수수료 전부 무효란 말이 틀렸다고. 전부란 말이 틀렸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말고 눈 크게 뜨고. 알겠죠? 뭐만 무효다고? 초과 부분만 무효라고. 초과 부분만. 아시겠죠? 전부 그러면 거기가 틀렸다고. 자, 5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죠. 미성년자 줄과 이퀄 능력에 관한 규정이죠. 능력. 여러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라고 했을까? 아까 신의칙하고 능력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강행규정. 이러면 아까 34번 봐봐. 34번 썼어요 안 썼어요? 썼죠. 에어컨 바람이 나오니까 다 날아가 버렸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신의칙과 능력에 관한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했는데 두 사람이 절대로 취소하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해도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알겠죠? 그것은 유효이다. 틀렸어. 53번 X. 54번 세무사가 형평의 원칙에 반해 줄과 부당하게 과도하다. 그럼 무조건 그것은 무효가 돼. 무효. 부당하게 과도. 또 써. 과도한 위약벌 약정. 과도한 위약벌 약정 똑같아. 과도하다. 그럼 그건 무효가 돼. 체했다. 이 말이죠. 55번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여 약혼 애무를 교환하죠. 이것은 유효이죠. 그러니까요, 혼인 불성립하면 내가 나한테 약혼 반지 주는데 너 나하고 혼인하기 싫으면 약혼 반지 돌려달라 이 말이죠. 알겠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자, 단속 규정.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옆줄 거 써. 단속 규정 옆에다 써. 103조와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죠. 103조와 관계 없는 규정을 말한다. 103조와 관계 없는 규정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강의하기 좀 빠른가요? 쓰는 게 좀 빨라요? 잘못 물었어? 늦은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럼 뭐라 나온다? 봐봐. 우리가 이러면요, 임의법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의규정은 대부분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볼까요? 621조 보면 임차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환매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과실과 이자는 상기한 것을 본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다른 약정이 없으면 묵건 대리 추인은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대리 행위 시에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 이런 것들은 다 무슨 규정에 속한다? 임의 규정에 속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8번. 부동산 등록 중과세약 등기. 아주 중요하죠? 별 하나이죠. 시험에 좀 몇 번 나왔죠? 중과세약 등기, 단속 규정. 효력 규정 틀렸어. 단속 규정. 또서 중과세약 등기를 써. 그걸 뭐란다? 미등기 전매라고 그래. 미등기 전매. 똑같은 말이야. 중간생략 등기를 하는데요, 미등기 전매를 써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알겠죠? 희한하죠? 알겠죠? 59번은요, 포괄적 1인 매매약정. 이건 딱 한 번 났어요. 1인 매매약정. 우리가 이러면 증권회사하고요, 하루에 일정 양의 것을 맡길 수만 있고요, 그 이상의 것은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전부로 맡겼다 이 말이죠. 괜찮다며. 자기 이익을 위한 거니까.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60번요. 비용상환청권. 이런 비용상환청권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비용상환청권 또 써야 되겠죠. 비용에다가 필요비 점 찍고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또 하나 써야 되는데 무슨 말이 있죠? 임차권의 양도전대. 임차권의 양도전대. 이렇게. 임차권의 양도전대. 이렇게. 자, 61번. 무허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죠. 무허가 음식점.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또 써. 거기다가. 그러니까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다. 유효. 그래서 60번 틀리고 59, 60, 60을 다 틀려. 알겠죠? 그래서 58, 59, 60, 61 다 틀리다고. 무효이다가 아니고 뭐라고? 유효이다. 그러다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행위다 써. 무허가 숙박 계약. 무허가 숙박. 그것도 뭐다? 유효이다. 그 다음에 또 밑에 하나 더 써. 참고해가지고 중개업자의 무슨 거다? 직접 거래 행위. 중개업자의 직접 거래 행위. 이렇게. 중개업자의 직접 거래 행위. 그것도 뭐가 된다? 유효이다. 단속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사회적 타당성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